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상권조사의 어떤 방법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이번 시간 학습학에 대한 목표 및 세부 내용으로는 상권조사를 이제 상권조사라는 것이 상권과 입지를 조사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상권조사의 방법과 그 다음에 상권의 매력도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어떤 상권이 매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주요 상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권조사 방법. 상권을 입지와 상권을 조사하는데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할 거냐. 상권조사를. 그러면 방법은 이제 한번 한 4단계 정도로 볼 수 있대. 1단계로는 상권 내 지역 정보를 수집하고, 두 번째는 상권도를 작성하고, 세 번째는 상권 내 지역을 도보로 관찰하고, 네 번째는 심층 조사를 한다. 이런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에서 상권 내 지역 정보를 수집해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떤 노원에 있는 삼육대학교 후문이 있다고 그래요. 삼육대학교 후문이 어떤 별내 신도시하고 연결돼 가지고 되게 번화가 가능성이 많은 상권이라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지역 정보를 옆에 삼육대학교가 있구나. 그 다음에 수락산에 올라가는 어떤 통로구나. 불암산에 올라가는 통로구나. 삼육대학교를 통해서 불암산도 올라간다든지, 또 별내 신도시하고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떤 지역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정보 수집.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지역의 상권도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에다가 이렇게 백지에다 표시를 하고, 특정 점포가 여기 있으면 학교는 몇 미터 있고 주요 시설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지역 상권도를 한번 만들어 봐. 그래서 반경 100m에는 뭐가 있고, 500m에는 뭐가 있고, 반경 1km에는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상권도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야. 어떤 특정 편의점을 하면 특정 커피숍이라든지, 커피숍을 하면 커피숍에 100m에는 뭐들이 있나, 500m에는 뭐가 있나, 1km 내에는 뭐가 있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도보로 관찰해보는. 실제로 도보로 걸어다녀서 이제 상권을 파악하는 경우가 아주 유익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차로 다니면서 상권 조사를 하면 지나칠 수도 있는데 도로. 또 이제 많은 사람이 자전거로 많이 걸어서 다니는 게 제일 좋은데, 또 걸었는 거에 너무 불편하면 자전거 타고 다녀보는 거죠. 자전거 타고. 어찌됐든 자전거를 타든 어찌됐든 샅샅이 그 지역을 관찰해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층 조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상권 조사를 하는 거고. 상권 조사를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 상권 조사를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데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기초환경조사라고 해요. 점포 위치와 점포 형태를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점포가 너무 오래됐다든지, 그러면 점포를 만약에 그 인수해서 하게 되면 막 천정에서 비가 샌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부 환경, 고객 비율이라든지 옆에 배우지의 세대 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동인구와 주변 상권 어떤 유동인구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어쨌든 사람이 있어야 되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하고 고객을 모집하는 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점포 앞에 주변에 고객들이 바글바글해야 그 고객을 우리 점포로 유인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접근성이 또 필요하다. 접근성 조사하죠.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상권의 매력도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권의 매력도는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소매 포화 지수라는 부분. 소매 포화 지수라는 여기 이 동네에서 만약에 편의점을 하려고 그러면 편의점에 필요한 상품이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 수요조사 측면.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이 얼마만큼 확장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이 지역이 얼마만큼 확장되느냐 꼭 이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명동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세계의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그러잖아요. 강남 지역이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주변이 강남구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서울의 강남구 같은 대한민국의 강남구 같은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확장 지수라는 게 있고 소매 포화 지수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소매 포화 지수는 뭐냐면 수요가 얼마만큼이냐 특정 어떤 품목에 특정 식품 매장을 어떤 슈퍼마켓을 하려고 그랬을 때 슈퍼마켓 포화 지수를 본다. 이런 거는 슈퍼마켓 수요가 얼마만큼 이 지역에 있는데 노원이면 노원 지역에 슈퍼마켓 수요가 얼마만큼 있는데 슈퍼마켓 전체 평수가 얼마만큼 있나. 그러면 노원에는 슈퍼마켓 수요가 뭐 1억이다. 근데 노원 지역의 슈퍼마켓 평수를 따져보니까 500평이다. 근데 바로 노원하고 비슷한 어떤 그 중랑구가 있다고 그래요. 중랑구는 슈퍼마켓 수요가 똑같이 1억인데 슈퍼마켓 매장 면적이 1000평이다. 그러면은 노원구가 더 장사가 평당 더 장사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의 포화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 포화 지수는 리테일 어떤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특정 시장 내 주어진 제품 계열에 대한 점포 면적당 잠재 매출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권 분석에서는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 대 특정 업체의 매장 면적. 그러니까 편의점 같으면 편의점 수요 대 편의점 매장 면적. 그래가지고 매장 면적이 수요는 얼마 안 되는데 매장 면적이 너무 많으면 포화 상태라는 거다. 그런 데 가서 장사하면 안 되는 거겠죠. 포화 있는 지역에 가서. 그 다음에 시장 확장 잠재력이라는 것이 있다. 시장 확장 잠재력은 이 시장이 얼마만큼 팽창될 수 있느냐. 지역 시장의 미래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반영한 지표로 얼마만큼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시장 확장 잠재력과 시장 확장 잠재력은 소매 포화 지수의 단점을 보완하고 구체적으로 거주자들이 지역 시장의 다른 시장에서 쇼핑 지출을 추정하는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오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소매 잠재력 지수와 소매 포화 지수 이런 부분이 소매 포화도가 높고 낮고 잠재력이 높고 낮고 이랬을 때 이게 소매 포화 지수가 이제 좋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잠재력은 어떤 소매 포화 지수가 높으면 평수가 별로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포화 지수가 좋다, 나쁘다 이런 때 소매 포화도도 별로 낮아. 경쟁이 별로 약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확장도 좋아. 이런 1번 시장이 가장 좋다는 거지. 만약에. 그죠? 2번 시장 같은 경우, 2번 여기 같은 경우는 소매 경쟁은 낮아. 근데 잠재력은 떨어져. 3번은 잠재력은 높아. 시장 잠재력은 높지만 점포 간에 너무 포화 지수가 너무 점포 간의 경쟁이 너무 많은
매장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 1번이 가장 좋다라는 거지. 예? 어떤 점포도 별로 없고 확장 가능성도 있다. 이런 데서 장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요 상권의 특징은 지역적인 요인, 개별적인 요인, 개별 상권의 특징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볼 필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원 지역에 편의점이 10개가 만약에 있다고 그래봐요. 10개가 다 노원에 있다고 해서 똑같은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노원 지역에 있다는 것 때문에 노원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의 공통성은 있을 수 있지만 개별 노원 지역에 상업지에 있느냐, 아파트 단지에 있느냐, 학교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상권의 특징은 지역적인 요인, 개별적인 요인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응? 개별적인 요인이 아무리 좋아도 지역이 쇠퇴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농업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지방 지역 같은 경우 인구가 자꾸 준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현재 내점포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 대신 용인이라든지 양주라든지 수도권의 변두리 지역은 조금 변두리라고 뭐 중심 수도권에서 조금 그러니까 서울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방 어떤 지역 경기도 지역 양주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지금 현재 포지션보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면이 중요시 되나. 그래서 지역적인 이유는 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쓰였던 특성을 보는 거예요. 개별적인 요인은 주택지냐, 상업지냐, 공업지냐. 그래서 개별 상권 또 특징은 아파트 상권이냐, 학교 주변 상권이냐, 지하철 역세권이냐, 뭐 주택가 지인민호 상권이냐, 오피스 상권이냐. 각각에 따라서 상권이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 학습을 조사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권조사 방법은 첫 번째 지역조사를 수집하고 상권도를 작성해서 관찰을 하고 심층조사를 한다. 그 상권 매력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소매 포화지수와 시장 확대 잠재력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소매 포화지수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편의점의 수요와 편의점의 점포 면적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떠냐. 수요는 많은데 면적이 작으면 소매 포화 지수가 어찌됐든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지수는 고가 되는 거죠. 수요가 분모니까. 그다음에 시장 확장 잠재력은 그 시장에 얼마만큼 잠재성이 있느냐. 외부의 사람들이 올 수 있느냐. 그다음에 주요 상권의 특징은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라고. 개별 상권의 특징은 아파트냐, 학교냐, 오피스냐, 역세권이냐에 따라서 각각 확연하게 다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조사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